차정원이 문을 여는 순간 누군가 차라리 내 손으로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그 목소리의 주인이 진세훈이라는 걸 알아채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차정원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주하늘과의 대화가 머릿속을 어지럽히고 있었거든요. 주하늘은 늘 그랬듯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지킬 거야. 하지만 조건이 있어. 같은 말로 차정원을 보호하는 척하면서도 동시에 차정원을 정리 가능한 변수로 분류하는 사람처럼 보였었죠. 차정원은 그 차가움이 무서웠는데요. 더 무서운 건 자신이 그 차가움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 앞에서 진세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에도 차정원은 본능적으로 생각했어요. 이건 누가 나를 흔드는 방식이지? 감정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방식. 진태석이 자주 쓰는. 문은 완전히 열리기도 전에 진세훈이 복도 끝에서 차정원을 향해 질주해 왔습니다. 진세훈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고 그 흔들림이 분노인지 절망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어요. 차정원은 뒷걸음질을 치려 했는데 발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안 움직였습니다. 진세훈이 다가오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피할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느낌이었거든요. 세훈 씨 왜 이래요? 차정원이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진세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숨이 거칠게 새면서도 입술은 끝까지 한마디를 붙잡고 있었어요. 차라리 내 손으로.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차정원은 자신도 모르게 손바닥을 들었습니다.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야 떠올랐어요. 내 손으로라는 말은 누군가를 살리겠다는 말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끝내겠다는 말일 수도 있다는 걸요. 진세훈의 손끝이 차정원 앞에서 번쩍 움직였고 차정원은 반사적으로 눈을 감았다가 아무 통증도 없는 걸 느끼고 눈을 떴습니다. 진세훈이 잡은 건 차정원의 목이 아니었고요. 차정원이 품고 있던 서류 봉투였습니다. 진세훈은 봉투를 낚아채듯 빼앗아 들고 마치 자신도 그 행동을 믿기지 않는다는 듯 손을 떨었어요. 봉투 겉면에는 차정원이 급하게 적어놓은 글씨가 있었는데요. 출생 관련 기록 정리 절대 유출 금지. 차정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글씨를 본 순간 차정원은 알았거든요. 진세훈이 단순히 감정에 휩쓸려 달려온 게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 진세훈에게 이 봉투의 존재를 알려줬고 이 타이밍에 차정원을 흔들라고 밀어 넣은 거예요. 누가 시켰어요? 차정원이 먼저 물었습니다. 차정원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겁먹은 사람의 첫 질문은 보통 왜인데 차정원은 누가라고 물었어요. 그건 차정원이 이미 이 판을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사람의 줄로 보고 있다는 뜻이었죠. 진세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흔들리다가 더 깊은 곳에서 분노가 올라오더니 결국 고개를 젓습니다. 시킨 사람 없어. 내가 알아냈어. 거짓말. 차정원이 낮게 말했는데요. 그 낮은 목소리가 오히려 더 차갑게 들렸습니다. 세훈 씨가 이걸 알아낼 방법이 없어요. 이건 구 실장도 쉽게 못 건드리는 자료예요. 구 실장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진세훈의 눈썹이 움찔했습니다. 그 반응 하나로 차정원은 확신했습니다. 역시 누군가 연결돼 있어. 차정원은 한혜라 지금은 건양그룹 부회장으로 살아가는 한영순의 얼굴이 스쳤고요. 동시에 공난숙 회장 라인의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건양그룹 안에서 회장 라인이라는 말은 단순한 친분이 아니라 생존 줄이거든요. 그 줄을 쥔 사람은 진태석이었고 그 줄을 흔들어 판을 바꾸려는 사람은 한혜라였고 그 줄 바깥에서 욕망을 키우는 사람은 주영채였습니다. 차정원은 진세훈이 봉투를 열어보려는 걸 보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거 열면 세훈 씨가 돌아올 자리가 없어져요. 나 돌아갈 자리 없어. 진세훈은 숨을 삼키며 말했는데요. 그 말은 협박처럼 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정원아, 너만 모르는 게 아니야. 나도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 너는 지금도 누군가가 만든 이름으로 살고 있어.
차정원의 심장이 다시 한번 내려앉았습니다. 가짜 이름이라는 말. 그건 차정원 인생을 관통하는 단어였거든요. 차정원은 차수아였고 차수아는 차정원이었고 그 사이에는 한혜라가 숨겨둔 구멍이 있었습니다. 한혜라는 늘 너를 지키려는 거야 라고 말했는데요. 그 말이 지키는 말인지 묶는 말인지 차정원은 이제 구분이 잘 안 됐습니다. 그때 차정원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주하늘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차정원은 받지 않았습니다. 받는 순간 주하늘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주하늘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려는지 알게 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차정원은 이상하게도 주하늘의 답을 듣기 전에 스스로 선택해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쯤은 누군가의 계획에서 벗어나서요. 진세훈은 차정원의 침묵을 오해했습니다. 진세훈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주하늘한테 전화 왔지? 역시 너는 결국 그쪽이구나. 그쪽이 어디예요? 차정원이 되물었습니다. 주하늘 쪽, 한혜라 쪽, 진태석 쪽, 공난숙 쪽. 세훈 씨는 내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진세훈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순간 진세훈은 봉투를 뜯었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고 차정원은 그 소리가 마치 자신의 피부가 찢어지는 소리처럼 느껴졌어요. 진세훈이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진세훈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습니다. 차정원은 뺏으려 했지만 진세훈은 뒤로 물러나면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종이 상단에는 건양그룹 내부 결제 라인 표시가 있었고요. 하단에는 낯익은 서명이 있었습니다. 한혜라의 서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 제목은 차정원이 평생 일부러 눈을 피했던 문장이었어요. 출생 정정 관련 확인서 차수와 차정원. 진세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너였어? 진세훈은 차정원을 보면서도 차정원을 보지 못하는 눈이었어요. 너는 내가 바뀐 걸 알았어? 아니면 지금까지도 몰랐어? 차정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대답할 단어가 없었어요. 알았다라고 하면 거짓말이 되고 몰랐다라고 하면 자신이 너무 초라해질 것 같았거든요. 차정원은 그저 한마디만 꺼냈습니다. 엄마가 한혜라가 했어요. 진세훈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여자가 또 진세훈은 분노로 말을 끝내지 못했고 그 분노 속에는 오래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세훈과 한혜라 사이에 단순한 사돈이나 이해관계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이었는데요. 차정원은 그 여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지는 다음을 위해 남겨두는 게 아니라 지금을 살기 위해 잡아야 하는 밧줄이기도 하거든요. 차정원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훈 씨 예전부터 엄마를 알고 있었어요? 진세훈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회피가 대답이었죠. 차정원은 그 회피가 너무 현실적이라 더 무서웠습니다. 사람은 진짜 비밀 앞에서는 화려하게 부정하지 않고 그냥 눈을 피하거든요. 그때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황 실장이었습니다. 황 실장은 건양그룹에서 정리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이었고 윤 비서는 그 뒤를 한 발짝 늦게 따라오고 있었어요. 윤 비서는 주하늘의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진태석의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는 애매한 위치였는데요.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애매한 사람은 상황에 따라 가장 빨리 칼을 바꾸거든요. 황 실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차정원 씨, 이건 회사 차원의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차정원은 웃음이 날 뻔했습니다. 회사 차원. 인간의 출생이, 인간의 이름이, 인간의 인생이 회사 차원으로 정리되는 세계. 차정원은 그 세계에서 살아남으려고 웃는 법부터 배웠는데요. 오늘은 이상하게 웃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세훈은 그 말을 듣자 갑자기 차정원을 등 뒤로 밀어넣듯 보호하려 했습니다. 그 행동이 더 잔인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차정원을 향해 달려오던 사람이 지금은 차정원을 지키는 척을 하고 있었거든요. 차정원은 그 모순 때문에 숨이 막혔습니다. 사람은 사랑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사랑처럼 보이는 모순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니까요. 차정원이 진세훈의 팔을 잡았습니다. 세훈 씨, 나 지키지 말고 말해요. 누가 이걸 세훈 씨 손에 쥐어줬어요. 진세훈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낮게 말했는데요. 조미향. 조미향. 그 이름이 나오자 차정원의 머릿속에서 연결이 한 번에 이어졌습니다. 조미향은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얼굴로 다니지만 사실 한혜라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고 차정원의 바뀐 이름이 시작된 지점에도 닿아 있는 사람이었죠. 조미향이 움직였다는 건 한혜라가 정말로 궁지에 몰렸다는 뜻이기도 했고요. 궁지에 몰린 사람은 비밀을 덮지 않습니다. 비밀을 무기로 만들어서 판을 엎으려고 하죠. 그 순간 차정원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주하늘이 아니라 진태석이었습니다. 차정원은 웃지도 못하고 숨만 삼켰는데요. 왜냐하면 진태석은 보통 직접 전화하지 않거든요. 진태석이 직접 전화하는 순간은 한 가지뿐입니다. 지금부터 너는 선택지가 없다라고 통보할 때요. 차정원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세훈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사람들이 못 들을 만큼 낮게 속삭였습니다. 세훈 씨, 우리 둘 다 지금 장기말이에요. 근데 장기말도 서로 손을 잡으면 판을 바꿀 수 있어요. 진세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흔들리면서도 그 안쪽에서는 결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진세훈이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차라리 내 손으로. 차정원은 그 말의 의미를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진세훈이 하려는 건 차정원을 해치는 게 아니라 차정원을 누군가의 손에서 빼앗아 오는 일이었어요. 문제는 그 방식이 너무 위험하다는 거였죠. 누군가의 손에서 빼앗아 오려면 누군가의 손을 잘라내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황 실장이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자료를 내놓으시죠. 그건 차정원 씨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차정원은 그 말이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웃음이 났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들로만 채워진 인생이었으니까요. 차정원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아요. 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걸 만들려고요. 진세훈은 차정원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후회가 있었고 애틋함이 있었고 동시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진세훈은 차정원의 손에 서류를 다시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는데요. 정원아, 너 엄마한테 가지 마. 주하늘한테도 가지 마. 오늘 밤은 나한테 와. 그 제안은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정원은 그 말이 무서웠어요. 누군가에게 와라는 말은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를 내 판 위에 올리겠다는 말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차정원은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안전이 아니라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선택이라는 걸요. 예상 가능한 선택은 언제나 누군가의 계획 안에 있으니까요.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이려다가 마지막에 멈췄습니다. 차정원은 진세훈에게 물었습니다. 세훈 씨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해요? 나한테 죄책감 있어요? 아니면 엄마한테? 진세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굳음은 정답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차정원은 그 침묵 속에서 또 하나의 여지를 발견했습니다. 진세훈과 한혜라의 과거는 단순한 협력이나 거래가 아닐지도 몰라요. 어쩌면 진세훈은 오래전부터 차수아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고 그 이름이 바뀌는 순간을 옆에서 봤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더 끔찍하게 그 이름이 바뀌도록 돕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때 주영채가 나타났습니다. 주영채는 늘 화려한 얼굴로 아무 일도 아닌 척 웃으면서 가장 치명적인 말을 던지는 사람이었는데요. 주영채는 차정원과 진세훈을 번갈아 보더니 가볍게 박수를 쳤습니다. 와, 드디어 모였네. 나 이 장면 기다렸어. 차정원의 눈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주영채, 너 왜 여기 있어? 주영채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공란숙 회장님이 나한테 말했거든. 오늘 밤 진짜 피가 어디로 흐르는지
확인할 기회가 올 거다라고. 그 말에 공기가 한 번에 얼어붙었습니다. 공난숙. 그 이름은 지금까지 줄로만 존재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주영채 입에서 직접 나오니 갑자기 현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차정원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오늘 밤의 진짜 목적은 출생의 진실이 아니에요. 출생의 진실은 미끼고 목적은 권력 다툼입니다. 누가 한혜라를 버리고 누가 차정원을 버리고 누가 주하늘을 버릴지 그 선택을 강제로 끌어내는 밤이 될 거예요. 차정원은 서류를 품에 더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말했는데요. 이제 내가 도망칠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네. 진세훈이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차정원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이번에도 질주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질주는 공격이 아니라 차정원을 데리고 빠져나가기 위한 질주였어요. 그리고 그 질주가 시작되는 순간 차정원의 휴대폰에서 진태석의 문자 한 줄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내가 움직이면 한혜라는 끝난다. 대신 너도 끝난다. 선택해. 차정원은 그 문자를 보고도 화면을 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문장을 눈에 새겼습니다. 선택. 늘 다른 사람이 강요하던 선택을 오늘은 차정원이 직접 고르려고 했거든요. 차정원은 진세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훈 씨, 나 오늘 밤 한혜라를 만나러 갈 거예요. 진세훈이 멈칫했습니다. 미쳤어? 지금 그 여자를 만나면. 차정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망치면 평생 도망치는 사람이 돼요. 근데 내가 엄마를 만나면 적어도 엄마는 도망치지 못해요. 엄마는 늘 내가 도망치길 바랐거든요. 그래야 엄마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진세훈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주하늘도 진태석도 주영채도 예상 못한 선택이었죠. 차정원은 그 틈을 이용했습니다. 틈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차정원은 알았습니다. 오늘 밤 한혜라의 입이 열리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한혜라는 진실을 한 번에 주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조각내서 상대를 붙잡는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차정원은 괜찮았습니다. 한 조각이면 충분했어요. 한 조각만 받아도 다음 밤을 설계할 수 있으니까요. 차정원은 진세훈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차라리 내 손으로 그 말, 이제 나도 할게요. 차라리 내 손으로 내 이름을 되찾을래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주영채가 웃었습니다. 웃으면서 아주 조용히 덧붙였는데요. 그럼 시작이네. 오늘 밤부터는 누가 진짜 딸인지, 누가 진짜 며느리인지, 누가 진짜 후계자인지 다 갈라질 거야. 차정원은 그 웃음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겁이 났지만 이상하게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차정원은 처음으로 느꼈거든요. 남이 만들어준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든 선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요. 그 가능성이 진짜 구원일지 더 큰 지옥의 입구일지는 아직 몰라요. 다만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오늘 밤 차정원이 한혜라를 만나러 가는 순간 주하늘은 차정원을 지킬지 정리할지 결론을 내려야 하고 진태석은 봉투 2개 중 하나를 반드시 열어야 하고 공난숙 라인은 주영채를 앞세워 피해 검증을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선택의 끝에서 진세훈이 다시 한번 차정원을 향해 질주할지도 모릅니다. 이번엔 구하려고 달릴지 막으려고 달릴지 그건 차정원이 한혜라에게서 어떤 한 조각을 가져오느냐에 달렸겠죠.